예, 반갑습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조성근입니다. 예, 오늘 시도 간담회 진행 순서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돌아가면서 편의상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이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김상기 회장님과 유장수 위원장님과 김상권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협회 간단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존관리위원회 사업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이제 간담회를 질의응답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경기도 오늘 이제 잡혔는데 10월 달에 강원도까지 하면은 시도순회 간담회를 다 하게 되는데요. 다 하고 나서 그 나온 의견들을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진행을 할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그동안에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한 분이 너무 많은 그 발언을 해주시면은 다른 분에게 기회가 갈 수가 없으니까 좀 가능하면은 한 3분 이내로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3분이 발언을 해주시면은 후에 이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김상기 회장님과 유장수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참석자들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상권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조건관리위원장 유장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회장 문종욱입니다. 예, 뵙게 돼 반갑습니다. 원예문과위원장 이남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자분과위원장 유병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위원장 이선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위원장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금포의왕 이사 박정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이사 이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천친동의원 고덕교 회장님 대신해서 참석한 사무국장 김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여기 안동완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천의 강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주의 김병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성시 오승근입니다. 아니 오늘 무슨 날인데 이거 안 하던 걸 합니까? 우리가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다 아는 사람들끼리? 예,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향의 여면수입니다. 예, 양평의 친내원 회장 이춘우입니다. 예. 네, 송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성의 이양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파주친동연의 회장 김용구입니다. 이렇게 큰 자리까지 오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조금 사무국에서 일하는 탁현배라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상기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하던 거 하면 좀 어색하고 그리고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런 자리 마련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자조금관리위원장님하고 자조금위원회가 아마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인사를 별도로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다 아실 테니까
그렇고 이제 제가 처음 뵌 분은 우리 광주 이사님이신 김병년 이사님 그리고 강인숙 이사님은 처음 뵌 것 같습니다. 네. 인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이 취임식에 뵙고 아마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4개월, 5개월 정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반갑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한국 친환경농업협회로 올라가서 이제 일 파악하고, 업무 파악하고, 주요 우리 쟁점 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중심을 놓고 상반기에 주로 활동을 했고요. 이제 하반기 들어서 올해 이제 주요하게 이제 잡았던 내용들 잠깐 좀 인사 말씀 겸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이제 경기친농연이 이제 전국 친환경농업협회 입장에서 보면 소수였었죠. 소수이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토론 그리고 지난 역사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경기친농연의 이야기들이 반영된 거는 사실은 적은 게 사실이었고, 제가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이제 취임을 해서 가서 이제 업무 파악하고 이제 현장 간담회, 올해 이제 현장 간담회를 좀 하자라고 해서 지역 배의원님들 178명인데 178명의 역할 그리고 178명이 뭘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하자라고 해서 아까 이제 사무총장님이 사회 보실 때 잠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장의 이야기와 협회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일치돼야 사실은 한 목소리로 한 힘으로 이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오늘 경기도가 강원도 앞두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 격의 없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업무 파악을 이제 마쳤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주요하게 하고자 하는 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이제 올해 중점 사업으로는 친환경 직불금 확대 인상, 이제 현실화, 이게 이제 핵심적 과제였고, 올해 이제 일정하게는 농식품부하고 이제 토론 속에서 정해졌던 부분, 우리 총장님이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대략 한 40% 정도가 이제 반영이 된 것으로 이제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직 공식 발표는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있었는데 대략 한 90억 정도 직불금이 인상되는 거로 그렇게 이제 좀 나와 있고, 그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총장님이 다시 설명을 드리시는 거로 하고요. 친환경 농업 하는 게 사실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 극복에 아주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아직 친환경 농업이나 친환경 농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만큼의 어떤 피드백, 보상일 수도 있고 피드백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 7년간 없어 왔던 게 사실이고, 올해 이제 현실화는 안 됐지만 지금 현실화를 위해서 국회 이제 농해수위 각 의원들을 거의 개별적으로 거의 만나다시피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이제 의원들을 좀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올 예산이 최소한 50%는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이제 협회의 어떤 구조적인 여러 가지 전국적 조직이니까 지금 이제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로 이제 유일하게 존재하는 곳이 이제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 오늘 이제 협회에 제안하고 싶었던 내용들 편하게 제안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 과제 좀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좀 준비해서 다시 좀 피드백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조금관리위원회 유장수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뵙게 돼서 다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기 안 나와요? 잘 나오죠? 아니, 안 나오면 또 제가 육성이 좀 커요. 차라리 없이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김상규 회장님이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또 행동하는 그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지난 상반기, 지난 이달까지도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오늘 친정에 오셨더니 그냥 아까 보니까 얼굴도 빨개지고 말씀도 어눌해지시고 오늘 그 간담회 하시면서 조금 많이 혼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벌써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세게 이따가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저는 그 지난 2월 달에 총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의원분들께 약속했던 부분이 우리 대의원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뵙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농사 지으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이렇게 십시일반 우리 자조금으로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주셨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정말 잘 쓰여질까? 우리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에게 어떤 형태가 되었든 어떤 형태로 써야만 잘 쓰여질까가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의견 속에서 사업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여러분들을 뵙자고 한 겁니다. 올해 이렇게 계속해서 자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작년도에 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는 그 사업 계획대로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년도의 사업 계획은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일정 부분 100% 다 반영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담아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세게 말씀을 하셔도 되고 부드럽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마음속에만 담아놓지 마시고 여기 사람 없을 때 막 이렇게 그 여러 사람들께 이렇게 뭐라 하시지 말고 와 있을 때 있는 걸 다 있는 그대로 다 발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로 우리 자조금위원회가 무엇인가를 할 것이 그 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여러분들에게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해 2024년 너무 비도 많았고 또 더운 날씨가 추석이 됐는데도 너무 덥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모든 농업인들이 아마 지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는 이 날씨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을 심었는데 전부 말라 죽고 타 죽고 사실 그런 걸 전체적인 걸 볼 적에 같은 농업인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 그 과수나 또 그 과채 쪽에는 햇빛을 너무 받아가지고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그 농리금 관계가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농업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상기 전 회장님이죠. 또 이렇게 경기도에 우리가 배출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국 친환경 협회로 회장으로 가셨고 또한 그 가시면서의 그 나름대로의 결단과 결심 여러 가지가 잘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협회 일을 잘 보시는 걸로 압니다. 사실 그전엔 이런 간담회가 없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이사회 때 이사들 얘기, 그 다음에 대의원회의 때 대의원들의 얘기 정도에 준해서 움직였는데 그래도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각 지역을 돌면서 다음번엔 강원도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 애로 또 친환경 농업의 바람 이런 거를 듣고자 하니까 저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이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친환경 농업이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 또 협회에다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또 정책적으로 농림부나 이런 데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잘 해주시면 아마 그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여기서 인사 가름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협회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담회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담회 자료 보면은 별첨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및 친환경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 간담회 자료라고 되어 있는 자료고요.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현황 및 실행과제입니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 전역에 친환경 유기농업을 확대한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득 증대, 농업 환경 보존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대표 조직으로서의 위상이 있습니다. 전체 친환경 농업인과 관련 조직 단체를 포괄을 하고 있고요. 자조금 단체로 친환경 농산물 의무 자조금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 산하의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 독립적으로 독립기능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협회 조직 체계입니다. 대의원이 178명이고요. 임기는 4년입니다. 자격은 총회에서 결정된 회비를 납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조금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 경기도는 지금 12분의 대의원이 있습니다. 178명 중 12명이 있고요. 그리고 대의원의 역할입니다. 지역 친환경 농업인의 대표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장의 친환경 농업인과 협회의 가구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의원의 기능입니다. 대의원에 참석을 해서 주요 사항을 의결을 합니다. 3월에 정기총회가 있고요. 12월에 임시총회가 열리는데요. 대의원 총회에서는 정관 변경, 협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을 하고요. 임원 관리위원을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회비의 부과 기준을 설정하고 조정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자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정을 대의원이 직접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거출금의 산정 기준이라든가 금액도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분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임원입니다. 임원은 이렇게 지난번 대의원 총회에서 부의장이 한 분이었는데 두 분을 더 뽑자라고 결의를 해서 경남의 이종섭 부회장님과 충남의 전양배 부회장님이 선출이 되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총국에는 현재 직원이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조금 사무국에도 별도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조직도를 보시면은 대의원 총회 밑에 이사회가 있고요. 이사회 아래 우리 사무총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관리위원회 밑에 관리위원회 사무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국으로 2개의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 5대 정책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번 이사회, 3월달 이사회에서 올해 24년도 정책 핵심 과제를 5가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이번 총선 때 그 후보들과 협약식을 맺었고요. 경기도에서도 많은 후보들과 협약식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우리 정책 5대 과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금 안내를 좀 해드리자면은 친환경 직불금이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여러 뭐 많은 분들 전현직을 포함한 민관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25년도에 정부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7년 만에 단가를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그 친환경농업협회와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와 협의를 한 내용은 220억을 인상을 더 시키자. 그래서 99.1%를 인상을 시키자라고 안을 기재부로 넘겼고요. 기재부에서는 칼질을 해서 40%를 인상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25년도에는 319억 정도가 이제 인상이 되는 거고요. 그 내용은 지급 면적을 확대하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5헥타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30헥타까지로 이제 면적을 확대를 했고요.
요 이유는 공익직불금이 현재 30헥타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같이 맞추려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 단가를 인상을 했습니다. 일단 논단가가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기 지속, 유기 6년 차에도 이렇게 단가를 그동안에는 50%를 줬는데 이제 60%를 그래서 10%가 더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기, 유기 전환기였을 때에는 그동안에는 무농약 단가로 줬는데 이제는 유기농 단가로 주는 걸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 오른쪽에 5페이지 위에 보면은 그 표로 이렇게 또 보기 쉽게 이렇게 안내를 좀 해놨고요. 두 번째는 인증 제도 개선입니다. 인증 절차,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절차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절차를 간소화시키자라고 하는 부분하고 지금 뭐 GAP라든가 저탄소 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이 많으면서 많은 혼란을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좀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이제 11월쯤에 정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5개년 계획을 포함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텐데 제도 개선 쪽에서 좀 더 많은 논의를 해서 우리가 우리 정책 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비축 친환경bio 수매 가격 인상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수매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등급제를 신설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었고요.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4년 매입 계획을 좀 변화를 줬는데요. 일단 물량을 10,000톤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매입 가격도 5%를 추가로 더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등급제도 신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친환경 벼는 1등급 이상만 수매를 했고 2등급 이하는 수매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2등급, 3등급도 등급제로 나눠서 수매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공급식비, 급식비 국가 지원인데요. 지자체별로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급식 단가가 다 다르게 되고요. 그 23년도에 김용민 의원실에서 조사한 무상급식 단가를 조사한 표를 보니까 좀 지자체가 예산이 많은 지자체는 단가가 높고 시골 지역, 특히 시골 지역 같은 그 예산이 좀 부족한 곳은 단가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단가가 낮은 급식을 먹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차별을 받지 않는 급식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국가에서 국가삼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사무장 제도인데요. 갈수록 고령화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힘들 부분이 있어서 행정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뭐 이렇게 좀 사례를 좀 소개를 하자면은 오호영 정책위원장님이 그 용인시청에 가서 GAP 인증을 친환경 농업인들도 GAP 인증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합동평가를 매년 실시를 하고요. 115개의 지표로 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를 내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그 지표를 가지고 달성을 그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 지표 중에 GAP 인증 농가 숫자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GAP 인증 농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친환경은 그러면 있느냐를 찾아보니까 친환경은 있는데 친환경 기술 보급, 친환경 기술 이쪽으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잔류농약 검사를 한거나 뭐 미생물을 공급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인들도 이렇게 미생물을 기술센터에서 보급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점수를 주는 건데 이 부분도 이제 친환경도 면적이나 농가 숫자를 지표에 넣어달라라는 요구를 농식품부에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이제 요구를 해서 농식품부에서는 내년에 이 부분이 들어가서 내후년부터는 친환경 농가 숫자라든가 면적도 이 지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이런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자조금, 의무자조금에 대해서 탁현배 부장님께서 소개하겠습니다. 그 이사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자료도 간략하게 넣었는데 말씀은 뭐 자료 다 말씀 안 드리고 간략한 것만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18개 의무자조금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요. 현재 18개 의무자조금에 2개 임의자조금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진 경과를 보면 임의자조금 단체로 우리도 역시 출발을 했다가 16년 7월부터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되면서 전환되고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참여 대상은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 및 취급 농협입니다. 사실상 법에는 이 농협까지만이 아니라 가공기업이라든가 유통 수출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가공기업 중에 한 곳은 후원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후에 그런 곳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농업인들은 친환경 인증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농업인들이 매년 면적에 따라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기준은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생략을 하고요. 농협을 말씀드리면 농협인 경우에는 바로 전년도, 직전년도 친환경 농산물 매출액을 따져서 100에서 약 200만 원까지 연으로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규모는 2024년 올해 기준으로는 34억 8천만 원인데요. 이 중에 거출액, 즉 농업인들이 내시는 돈이 20억 5천만 원,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 14억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비율로 되고 있고 매년도 변화되는 그 예산은 밑에다 써드렸습니다. 자조금 운영체계는 앞에서 총장님도 간단하게 언급은 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자체가 의무자조금의 단체가 되는 거고요.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 단체 안에 있는 자조금을 관리하는 자조금 운영조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조금 운영조직은 협회에 있는 이사회와 별도로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 관리위원회를 위해서 관리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이 있고 관리위원들이 뽑히는데 관리위원들은 여러분들 중에 즉 대의원들 중에 선출직 그리고 지명직도 들어옵니다. 지명직은 농식품부의 과장님이라든가 혹은 농협중앙회 담당 간부라든가 혹은 전문가, 소비자 대표 이런 분들이 지명직으로 관리위원회에 들어와서 함께 의결을 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24년 자조금 사업은 목표와 주요 목표들이 써 있는데 친환경 농업 가치 확산과 친환경 농산물 시장 즉 수요 확대로 친환경 농업 활성화 기반 확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표는 매년 임의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중장기 목표를 5년까지 세우고 이 목표를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목표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각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세한 내용은 담지 못했고요. 소비 홍보부터 수급 안정, 유통 개선, 교육 및 정보 제공, 조사 연구 그리고 선거 및 운영 관리로 되어 있는데요. 눈으로만 보셔도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소비 홍보와 수급 안정 분야입니다. 그래서 소비 홍보는 많은 홍보 분야, 굉장히 다양한 홍보 분야에 쓰이고 있고요. 수급 안정은 사실상 수급 안정 분야이긴 하지만 저희는 타 품목처럼 실제로 수급 안정, 즉 뭐 산지 폐기를 한다거나 생산량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사업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비 촉진, 판매 촉진 사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급 안정 사업이 기타 뭐 유통 개선이나 교육 및 정보 제공, 조사 연구 등에도 쓰이게 되고요. 이렇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거는 이따가 또 질문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과제로는 농산물 자조금 납부 기준 개선이라든가 가공 유통 영역 농산업 자조금 참여 확대라든가 올해부터 최초로 가공기업 한 곳이 이곳 경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조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품목자조금 상생, 다른 품목자조금과의 상생 협력이라든가 자조금 예산 확대 및 제도 개선을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해주시면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그 임원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온 자리라서 가능하면 30분 이내에 마치려고 했었는데 딱 2시 30분입니다. 30분 이내에 마치려고 했는데 성공을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김상기 회장님과 유장수 위원장님과 김상건 회장님의 진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제한 없습니다. 제한 없고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우리 해갔으면 좋겠는지 포함해서 다 해주시고 이후에 아까 이제 뭐 기준이나 이런 거는 좀 뭐 총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의 의견이 그 저희 조직의 의견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조직에 힘을 받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분 하시고 이렇게 분류해서 제가 답변 드릴 부분, 자조금 위원장님이 답변 드릴 부분, 혹은 뭐 부족하면 그 우리 총장님이나 탁현배 차장님께서 같이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춘우. 경기도구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라고 우리 이렇게 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세하게, 근데 이제 옛날에 듣긴 들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의견 더 듣고 하겠습니다. 예, 김용구 이사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요. 올해는 이제 폭우와 폭염에 우리 친환경 농민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조금에서 올해 같은 그 농사 짓기 힘든 회원들한테 무조건 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거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한 분 더 해주시지요? 예. 예, 수원의 이완보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우리 농업협회 마크가 있잖아요. 마크를 보면은 그 위에 우리 농업협회가 있고 밑에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위원회인데 자조금위원회는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협회에 소속된 거잖아요. 근데 그 마크 밑에 그 자조금위원회를 꼭 넣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사항이고 우리 김용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라든가 그 홍보를 하는데 물론 뭐 청계천에서 뭐 유기데이도 하고 하시는데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혹시 각 시군에 그 행사할 때 그 자조금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협찬하는 거 이런 방법 없는지 그 다른 시군 어떤지 몰라도 그 시군에서 행사할 때 그 경기 친농연합회 저기 한국 농업 친환경 농업협회에서는 뭐 아무 저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경기 친농연도 홍보를 하지만 한국 친농연 농업협회도 홍보를 하려면 농업협회나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각 시군에 지원하는 방안이 없을까 좀 여쭈고 싶습니다. 네, 세 분의 질의가 있으셨고 한 가지는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고 두 가지는 우리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협회와 지역 조직의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중앙조직은 할아버지 내지는 아버지 조직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지역 조직들은 사실은 좀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아마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 입장을 다 따르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집안이 아니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혹여 그렇다고 해도 친환경 이제 중앙정부, 농식품부나 저희가 국회 혹은 뭐 중앙정부의 제안을 할 때는 여러 지역 조직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중심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저희 경기 친농연 제가 이제 원예분과장 할 때부터 연합회장 할 때까지 이제 뭐
계속 이제 생겨졌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약간의 노선의 문제이기도 하고 방향성의 문제, 목표 설정의 문제, 그리고 현장 조직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2014년 이후에 중앙협회와는 대립 아닌 대립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사회, 경기친농연이 이사회 의견을 받아서 중앙에 가서 어쨌든 9개 도잖아요. 9개 도의 1개 도예요. 경기도는 1개 도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혹여 어쨌든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는 거는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다수가 동의할 때 그 의견 쪽으로 이제 좀 취합이 되고 정책이 결정되잖아요. 사실은 경기 친농연이 제안해왔던 부분들은 사실 소수의 의견이었고 현재 와서 그게 맞나 틀리냐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좀 별개로 역사적 과정이 그래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뭐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제가 이제 어쨌든 중앙협회장의 직을 수행하면서는 지역의 의견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이제 간 집안이 잘 우리가 뜻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한 곳도 가능하면 그 이제 소외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사실이냐, 그리고 이제 정책에 부합하는 거냐. 친환경 농업인들, 친환경 유기농업인들의 어떤 바램과 부합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가치를 중심에 놓고 판단해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 늘 그렇지만 절차적인 민주적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생겨진 문제가 일부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할아버지 조직, 아버지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단편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좀 더 추가로 또 부족한 부분은 좀 설명드리고요. 자조금 관련된 부분은 우리 유장수 위원장님께서. 다른 그 도에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은 대부분 협회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역시 우리 김상규 회장님 친정에 오니까 그동안에 설명을 너무 다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자조금에 이렇게 더 많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자조금을 납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정해야 되는 시점이 아마 오기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점을 어떻게 하든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끌어모아서 우리 농식품부와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자조금은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지금은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대의원분들이시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자조금을 이렇게 우리 농업인들이 냈는데 지금 결정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은 우리 자조금 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사업에 그 예산을 투입하고 싶습니다 하면 이 부분을 전부 다 지금 뭐 농식품부가 또 그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낸 자조금까지도 보조금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의 지휘를 받고 승인을 받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10월 말경에 또 10월 말경에 그 농식품부의 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1년과 올해 상반기 것까지 이렇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사용했는지 못했는지 이 부분을 지금 감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서가 우리 친환경과뿐만 아니라 우리 자조금 단체를
관리 하고 있는 유통과에서도 함께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이렇게 우리 농업인들은 어떤 분이든지 다 똑같을 겁니다. 내가 자조금 열심히 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 과정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많이 자연재해도 있고 등등 이랬을 때 우리 자조금에서 그래도 무엇인가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어떤 농민이든지 다 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재해를 입지 않은 우리 친환경 농업인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다 광범위하게 입고 있거든요. 만약에 자조금에서 현금으로 그 농가에게 주는 것은 완전히 아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예전에 이렇게 자연재해를 입었다 해서 우리 자조금에서 뭐 10만 원 상당의 뭐 물품, 뭐 식품 종류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3년쯤 된 것 같은데요. 그거조차도 농식품부의 허락을 받고 그때 당시에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조금에서 1억? 2억 정도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1년에 자조금을 약 20억 정도 이렇게 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억 정도 되고 국가가 한 14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총 34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뭐 꿀라방이라든지 또는 뭐 태풍 피해 중에 뭐 호우 피해 많이 입었죠. 그때에도 사실 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했더니 저 엄청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만 지금은 또 남도 지역, 뭐 외쪽 북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멸구 피해 있고 깨시무늬병 피해 있고 지금 아주 난리죠.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재해가 나면 어차피 지원을 정부에서 하는데 자조금에서 그 돈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중으로. 어차피 자조금도 보조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을 때 이중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더 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입었을 때 다시 여러분들이 내신 걸 그대로 다시 또 돌려받는다 하면 자조금 운영 자체가 불가능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이 자조금 가지고 많지 않은 자조금을 가지고 물론 이렇게 지원하고 하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어떻게 하든 더 홍보해서 더 잘 팔리게 만들고 더 고가로 팔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가는 것이 진짜 자조금을 낸 목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재해로 입는 피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든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서 거기에서 이렇게 좀 더 많이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자조금은 대신 더 열심히 이렇게 홍보와 수급 조절 그거 가지고 다 불가능합니다만 그런 쪽에서 좀 노력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렇게 피해를 입으신 농업인들의 어려움 그리고 힘듦 이런 부분들 다 이해하고 가능하면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김상규 회장님께서 모금 활동을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일부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린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요. 저희 자조금에서도 그런 쪽으로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아까 그렇게
내가 정말 어려우니 나를 좀 지원해주면 안 되겠나 하는 우리 농업인 개개인의 그런 마음은 그냥 진짜 마음으로만이라도 그 위로를 드리는 그런 할 수 없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협회 마크에 자조금이 들어가야 하는지 하는 건 이겁니다. 협회가 당연히 협회 하나만 있으면 좋죠. 근데 협회 아래 부분에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들어가는 건 이렇게 자조금도 무엇인가 그러면 따로 자조금을 나타내는 깃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협회와 자조금이 완전히 나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지붕에 두 가족으로 아니 아까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참 우리 회장님께서 비교를 참 잘하셨는데 만약에 깃발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한다면 부부가 이혼한 거죠. 그러면 서로 싸우는 형국이 되겠죠. 그래서 협회 깃발 아래 자조금이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고 있는 그 자조금 그걸 소중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 행사에 자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냥 행사로 끝이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불가능합니다. 어떤 우리 친환경 농업과 농산물에 대한 홍보 내지는 판매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거의 대부분 시군이 모든 시군협회가 행사를 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우리 자조금에서 감당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도 단위 행사에까지는 저희들이 자조금에서 일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건 그래도 자조금에서 우리 협회와 우리 농업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성의 표시 정도 하고 있다. 그 정도까지는 농식품부에서 그래도 막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각 도별로 도 단위 행사하면서는 우리 친환경 협회 행사이긴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도 홍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래도 명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농식품부에서 약간은 그래도 용인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 단위 행사에까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군 단위까지는 진짜 시군에서 크게 어떤 홍보 행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되진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을 마련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하나의 방안이니까 저희들이 잘 숙지해 뒀다가 또 1년에 200 몇십 개 되는 시군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단 몇 군데라도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자조금 직원들과 그리고 농식품부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물론 그러는 것지만 우리 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홍보 책자가 많이 있죠. 그 보면은 우리 친환경 농업협회보다 자조금 관리위원회 홍보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홍보물을
지원을 꼭 많이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친농협회나 자정관리위원회 그 홍보책자라든가 뭐 있을 거예요. 그 뭐 자정관리위원회에서 그 뭐 신문 오긴 오던데 그것도 보면은 협회 내용은 별로 없어요. 예? 자정관리위원회 소식이 많지 우리 농업협회에 그 소식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자정관리위원회보다 우리 친환경 하는 분들은 친환경 농협회가 먼저 홍보가 되고 알려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 자정관리위원회가 더 알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는 얘기고 네. 그 이제 홍보물 책자라도 각 시군에서 혹시 행사가 있다면 그 책자를 담은 몇백 부스라든 이렇게 내려보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하는 분들은 친환경 하는데 일반 농사하는 분들은 친환경 농업협회가 있는 점도 잘 몰라요. 그런 책자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신문 소식지 말씀하시나요? 네, 소식지 말고 또 월간 친환경 말씀하시나요? 관리위원회 그 홍보물 책자가 있잖아요. 예, 글쎄 그런 거 보면은 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가 많지 우리 농업협회에 그 홍보는 별로 없더라. 그래서 우리 친환경 농업협회 앞으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소식지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조금에서. 왜냐하면 소식지를 한번 보내는데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보통 얼마 들어가죠, 박 부장님? 네, 거의 약 6, 7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2년 전까지인가 그때까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협회 이사회의 할 때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협회와 자조금이 하는 일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또 하나는 도대체 우리 여기 그 자조금을 납부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모르니 소식지를 발간을 해달라. 그래 그걸 처음에는 매월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매월 하려고 하니까 그 예산이 한 7, 8억 들어가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1년에 2번이라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우선 자조금에서 하고 있는 뭐 행사를 참여한다던가 등등 뭐 홍보를 하고 있다던가 등등 이런 부분 소식지 속에 담겨 있는 게 좀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내가 돈을 냈는데 내가 돈을 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소식지 지면을 많이 늘릴 수도 없습니다. 지면을 많이 늘리면 또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는 좀 더 개선해서 협회의 소식도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가부간.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다른 분들 하시고 더 추가로 하시는 거로 하고 다른 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남용 위원장님. 네, 원예분과위원장 이남용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하실 때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농협에서 자조금을 납부를 하는데 판매 실적에 따라서 세금을 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잘 들은 거죠? 잘 들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농협에서 친환경 농산을 판매를 하는 것에서 적극적이 아니라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판매 촉진하겠습니까? 이거 시정해야 되겠죠? 그런 시정 안 되면 농협을 제외시켜야죠. 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우리 그 회장님들께서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자조금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 자조금을 낼 때에 인증받을 때에 자조금을 납부 고지서가 뜨거든요. 그러면 친환경 인증 자조금, 이 친환경 자조금은 다 내거든요.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신 걸로.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품목별, 뭐 마늘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자조금을 또 내라고 또 떠요. 여기에 이것이 지금 그 자조금 협회에서는 이것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네. 확실하게 친환경 자조금을 내는 것은 모든 게 끝나는 걸로. 왜냐하면 거기에 친환경 면적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로 일과가 끝나게끔 그 정리를 해줄 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조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자조금 아까 이제 우리 자조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조금을 내시는 분들이 그 세부적인 걸 알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다만 과연 이 친환경 자조금을 냈는데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잘 팔릴 수 있게끔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홍보 그런 게 전혀 잘 뜨이지 않으니까 이거 우리 자조금은 그냥 헛발질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자조금에서 협회에서도 좀 공중파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학교 급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큰 소비처인데 그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영양사 선생님들이 홍보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좋은 농산물이 과연 친환경 농산물이 맞아? 이런 의심을 하는 선생님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홍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좀 품질이 떨어지는 농산물은 아예 그냥 크레임을 걸단 말이죠. 이게 우리 농민들의 아픔이거든요. 이것이 자조금에서는 그런 것을 그 공중파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가치라든지 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품이라든지 왜냐하면 농약을 뿌리지 않고서는 농약 뿌린 농산물과 똑같이 그런 농산물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친환경 이 농업 환경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공중파를 통해서 좀 홍보해 줄 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많이 드리는 거 같아요. 네, 3가지 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농식품의 이제 승인을 받아서 우리 자조금을 쓰고 또 그런데 거기에 또 감사도 받고 그러신다 그러는데 자, 이런 것을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거 간단하거든요. 우리 농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제가 늘 많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국구 1번 정도만 받으면 국회에 입성을 하면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농림부 장관 불러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자조금 관리위원장님께서 이제 이 호남 이게 어디라고 하셨죠? 전남이라고 하셨나요? 전북이라고 하셨나요? 전남이시죠? 우리가 농민들이 다 모든 걸 이런 거 저런 거 지역수들 다 떠나서 우리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농민을 총 대변할 수 있는 국회에 가서 입법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총력을 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네, 다른 어쨌든 끝으로 우리 김상희 회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원예복합위원장님을 2번을 하셨고 또 우리 친동현 회장님도 2번을 하셨고 그럼 많은 경륜이 쌓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우리 저보다도 더 많이 우리 친환경 농업인의 애를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또 사심없이 해주시는 것을 믿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사심없이 잘 해주셔서 전국 친환경 농민들이 진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총력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 네네, 오영 정책위원장님. 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예전부터 자조금에서 활동하는 거를 이제 멀리서 보고 있었는데, 가령 지금 제가 그 입찰 공고나 이런 걸 좀 봤습니다. 가령 친환경 농산물 가공 활성화 사업 같은 거, 그래서 현대그린푸드에다 지금 거기가 우선 대상자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기업 대상으로 돼야 되는 게 맞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세부 사업 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의결해서 이렇게 되는 구조죠? 자본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뭐 홍보 활동비 뭐 이렇게 있고 큰 이렇게 가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자조금 사업들이 있잖아요. 세부 사업들. 세부 사업들에 대한 사업 계획은 어디서? 세부 사업 계획은 어쨌든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들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부 사업 안에 보면은 분명히 어찌되었건 간에 수혜를 입는 농가가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홍보 마케팅을 하다 보면. 관련 농산물을 구매해서 뭐 나눠준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깜깜이라는 거죠.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하고 있다. 저희들이 봐서는. 그들은 하고 있다라고만 이렇게 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지금 어떤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입찰 공고에 몇 가지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좀, 사실 30몇 억이라는 돈이 큰 돈은 아닌데, 그죠?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저는 그게 저희 그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좀 더 스킨십이 되는 사업들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야지 저희들이 실제로 자조금이 우리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한 분 말씀 더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한국 친환경 농업 협회는 결국은 이제 뭐 전국 단위를 대표하는 조직이니까 어느 한 지역 광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좀 해결을 하시려고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얼마 안 됐지만 뭐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농지법이 됐든 뭐 요 친환경 관련돼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그 친환경 농업 확대를 아주 저해하는 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뭐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이게 경기도가 대응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게 전국 단위의 문제는 좀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뭐 우리가 계속 그 뭐 뿔나방이 이제 여러 차례 언급이 됐는데 뿔나방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뭐 약을 치는 관행 농가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친환경 하는 농가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대응을 잘 전국 단위 우리 조직에서 좀 대응을 해 주셔야지 우리 뭐 경기도만을 위한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갈 뭐 그런 역할들 그걸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분이 하셨는데 질문은 둘인 여섯, 한 7가지 정도 질문, 아까 당부의 말씀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먼저 자조금 일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자조금 관계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겠다. 그래서 어제 아마 대전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18개 자조금 의무 자조금 단체가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자조금이 우리가 이제 농민들이 내는 자조금이 20억, 정부가 매칭하는 자금이 14억 5천. 사실은 원래 처음에 제안했던 것은 50대 50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자조금이 생산자 단체를 좀 일정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고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고 있고, 사실은 자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자조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장단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장기적 과제를 두고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본인들이 좀 편리한 방식으로 입법 과제를 가져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뭐 지금 좀 복잡하긴 한데 그 부분은 뭐 이후에 좀 말씀을 더 드리는 거로 하겠고요. 사실은 자조금 관계뿐만이 아니고 이제 최저 농산물 농안법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이제 농산물 안정 가격 안정법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산지에서 이걸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급선회 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이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판단들 지금 농민의 길이나 자조금 18개 단체 중에 저희하고 양파협회, 마늘협회 이제 공동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제 국회하고 같이 이제 좀 대안입법이 가능한지도 이제 좀 검토를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장의 내용들이 어떻게 현장의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현장은 전혀 준비 안 되는데 중앙정부는 막 치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하게는 좀 그 속도 조절을 하고 우리가 이제 자조금이 뭔지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자조금이 왜 생겼는지도 사실은 그 부분부터 좀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잘 이해 안 되면서 의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조금 안 주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조금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그거는 뭐 자조금과 관련해서 이제 총론적인 말씀이라 제가 좀 드리고요. 그 전국적 사안과 관련해서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게 사실은 그 각 해 광역자치단체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혹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점검을 조금 더 찬찬히 해가는 점검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도 있었고 뿔라방 문제도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된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는 사실은 지금 뭐 중앙정부도 핵심 과제로 어떻게 풀 건지 왜냐하면 친환경 농업을 저해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이제 토지법, 이게 농지법이죠. 농지법에 담을 건지 아니면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에 담을 건지 아니면 그 이제 특조법 같은 조항들을 도대체 어디다가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처리할 건지가 이제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조금 더 그 제안들을 다양하게 좀 해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미애 의원하고도 은미애 의원실하고도 그 이야기 때문에 주요하게 좀 본 건데요. 사실은 어느 조항을 바꾸면 어느 이제 농민단체든 일반 농민들의 반발을 좀 피해가면서 좀 원만하게 이제 그 효과를 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구체화시키자.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느 부분 어떻게 건드려야 될 건지까지는 아직 구체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이제 뿔라방 피해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번 그 농진청장하고 이제 간담회 때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농진청에서 50억을 아마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고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부족하죠. 부족한데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된 것도 중앙정부에서 일정하게는 좀 회피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하고 그 제안한 것들이 어쨌든 그 현실화되게 하려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농식품부하고는 정책협의기구를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저는 차관 밑에 바로 친환경 농업 정책 협의기구를 만들려고 제안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지금 국장선에서 하겠다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 농업과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부처까지는 아니어도 각 국을 넘나들기 때문에 한 국이 그 부분을 담당해가지고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서 어쨌든 최소한 실장이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차관이 대표가 되는 어떤 그런 실행기구를 좀 제안하고 있고 그 기구 내에서는 다양한 제도, 그러니까 이제 각 분야별 제도들을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할 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계속 지역과 피드백하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자조금 협회에서는 좀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세 분이 해주신 게 다 자조금에서 답변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짧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농협 자조금을 그 농협에서 차등해서 저희들이 거출하고 있는 걸 어떻게 뭐 동일 그 한 가지로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자조금을 그 최초에 정할 때 이게 농협중앙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농업인들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분 많이 내고 적게 짓는 분 적게 내고 대신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고 농협도 100만 원 최대 해봐야 200만 원입니다. 근데 200만 원, 100만 원은 내는 거고 그 100만 원 때문에 매주기를 장사하는데 조금 뭐 힘을 덜 쓴다는 건 사실은 조금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농협이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농협이 그 의무 조항이 아니라 농협은 자기들이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냅니다. 그래서 최초에 120여 농협이 됐었는데 지금은 불과 60여 개 농협도 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얼마 전에 농협중앙회를 방문해서 이 부분도 계속 더 늘려가게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능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농협도 자조금을 내지 않는 농협하고는 잘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자조금을 내는 농협하고 협력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크게 과중하지 않다 하는 거 하고요. 이중납부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큽니다. 같은 사과 재배를 하는데 사과 자조금에도 내고 우리 친환경에도 자조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양쪽 다 의무적으로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반 농가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때 관행 농업을 하면서 지원을 별도로 받습니다. 친환경 농업인은 일반 농업을 하는 친환경 농업을 하지만 일반 사과 농업을 하는 그 지원을 받는 거기에서 못 받지 않습니까? 거기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은 친환경에서 별도의 지원을 더 받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내라고 하면 우리 자조금 같은 거 특히나 친환경 자조금은 모든 품목에 다 이 문제가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조금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이미 자꾸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서 사실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한 농가에서 2번씩 내게 만드냐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협회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자조금을 이중으로 내는데 그만큼 더 지원이라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친환경 협회도 우리 자조금도 국비 지원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노력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쨌든 우리 김상규 회장님이 그만큼의 그 성과를 내셔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조금이 없으면 협회도 현재로서는 존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운영비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그 친환경 농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곳에 네, 조금 그 기부했다 그런 생각으로 좀 이렇게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조금 그 이렇게밖에는 답변을 못 해드리는 거 정말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 자신도 이중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혼날 일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밖에는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조금이 홍보가 미흡하다. 공중파 방송을 좀 태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까 이 자료 맨 뒷장에 보시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 홍보에 예산이 얼마, 수급 안정에 얼마 이런 형태로. 근데 농식품부는 홍보보다는 수급 안정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도록 항상 더 압력을 줍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소비 홍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다른 품목과 달리 우리 자조금은, 우리 친환경 자조금은 모든 품목에 이게 다 들어있어서 그 금액 30매덕, 겨우 30매덕 가지고 운영비 제하고 하면 겨우 20매덕 남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그 수급 조절이 가능하겠습니까? 국가도 하지 못하는 수급 조절을 겨우 20매덕 가지고 전체 친환경 농산물을 수급 조절을 한다. 그 사실은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차라리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홍보에 주력해서 우리 그 소비자를 한 명이라도 더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 끌어들이는 게 더 훨씬 낫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이렇게 공중파 방송 저도 작년까지 전남협회장을 하면서 올라와서 맨날 그 얘기했거든요. 야 공중파 방송 태워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번에 좀 다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공중파 방송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아까 약 11억 정도 되는데요. 이 예산으로는 15일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 20매덕 되는 이 금액을 가지고 다 해도 불과 10일, 15일도 채 방송에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 공중파 방송에 태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공중파 방송에 그 MBC 방송을 통해서 지금 지역적으로 이렇게 연차별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경남, 전남, 대전 여기까지 MBC를 통해서 우리 그 친환경 그 농산물 홍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지역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소비지, 서울, 경기 그것도 대도시 안에 들어있는 부산 이런 쪽에다 하는 게 맞겠다. 우리 생산자가 그거 보면 뭐 합니까? 결국은 생산자는 자기가 생산하고 옆에 분이 생산한 거 그냥 그렇게 같이 나눠 먹는데 진짜로 필요한 것은 소비자가 그 방송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대도시 쪽으로 이렇게 조금이지만 매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도 지역 방송이긴 MBC 그 지역마다 그 있잖아요. 그 방송에 약 80번 정도 현재 그 송출이 된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형태로 대도시에 올해 안 나왔으면 내년에 그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이 적은 금액으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여도 지금 서울에도 그 버스에 배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그
버스 옆에 이렇게 앞뒤로 그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아까 그 노선 버스를 이용해서 열심히 그 광고하고 있고 서울역에서도 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 광고 그 홍보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학교 영양사들한테도 여기 예산이 잡혀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영양사들 1박 2일을 이렇게 그 뭐 지역에 그 농가에 그 뭐 버스로 2대 3대씩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을 시키고 하면서 계속 그분들에게 직접 농가와의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국구 국회의원 우리 그 김상규 회장님이 진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배를 아마 여기 그 일주일이면 그 집에서 자기 일을 하루나 이틀이나밖에 못하고 계속 우리 친환경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을 사실은 그런 쪽으로 열심히 그 하다 보면은 예전에 그 한농현 출신의 그 농림부 장관도 그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 그 잘 하셨는데 잘했다라는 평가도 받았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친환경협회장도 그러지 말란 법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잘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이렇게 그 현대그린푸드 관련해서 그 누가 결정하는지 이런 사업을 하자 하는 것은 자조금에서 좀 이렇게 그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뭐 위원장 혼자서 결정하는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안은 이런 사업을 하자라고 했던 건 요게 작년도 거라서 작년도 그 협회장님하고 자조금 위원장님이 그 안에서 협의해갖고 이런 사업을 만들었는데 이걸 그냥 무조건 딱 준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모를 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를 아무나 찍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정상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그냥 그 들어오는 대로 다 평가해서 우리 협회에서 이 현대 그린푸드로 낙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그 평가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납품하는 농가는 협회나 자조금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그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협회에서 그냥 지정해갖고 해주면 나중에 그 감당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업체에서 그 공모를 받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직접 정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아까 이렇게 뿔라방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또 조사 연구도 뭐 저 조사 연구비도 일부 조금이지만 없는 예산 쪼개서 조금이지만 이렇게 올해 그 조사 연구도 맡겨봤습니다. 갑자기 뿔라방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그런 뭐 방제와 관련되는 것 등등 경기도 어디인데 거기에 이렇게 그 연구소에 그 의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들도 적은 금액이지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회장님. 하신 말씀 중에 혹시 탁 차장님이나 총장님 부족한 부분 좀 더 네네. 가치 홍보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시는 게 좀 핵심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 좀 들고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을 좀 더 하는 방향으로 고민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나온 이야기 지금 정리 다 해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안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 좀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이렇게 자조금 관리위원이 각 지역에 이제 한 분씩 계시고 그리고 대의원님들도 아마 저희 그 경기친농위원회 12분이에요. 사실은 이분들이 협회와 어쨌든 우리 자조금 사업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이 주체분들에게 어쨌든 그 역할을 하실 수 있게 하는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결정할 때 저희가 이제 필요 자료나 이런 부분들 좀 미리미리 드릴 수 있도록 좀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이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좀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추가로 저희가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지났나요? 아니 이렇게 세 분 말씀만 더 듣고 혹시 이제 나왔던 이야기 외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 요 부분 빠진 것 같고 이 부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해주시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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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지금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렇게 간담회를 마감해도 될까요? 네. 간담회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인사.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열심히 적은다고 적었는데, 이것도 엄청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한 가지가 빠져버렸네요. 우리 농지법 관련해가지고, 아까 마지막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농지법 관련해서 농지법이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우리 친환경 농업인에게는 악법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든 바꿔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김상규 회장님께서 진짜로 열심히 중앙협회장으로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한두 명이 아니라 국회의원분들하고 계속해서 그 간담회를 수도 없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장관님과도 얘기를 이렇게. 근데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홍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군구 회장님들께서조차도 몰라. 일반 회원분들은 더더욱 모르겠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도 그렇게 이렇게까지 못합니다. 그런데 김상규 회장님 정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그 농지법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안 해도 되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간담회에서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저희가 현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다 파악하려면 또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까지도 또 아셔야 구체적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첫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 그 대의원님들하고 관리위원님들과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 더 한번 좀 만들어서 직접 결정하는 주체분들이 결정할 때 제대로 좀 결정할 수 있고 그 부분이 각 지역에 이제 바르게 좀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더 힘을 쓰겠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그만하시. 인사 말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마치고 관리위원장님 인사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회장님이 급하신가 봐요. 다른 데 가시면 기본적으로 3시간, 4시간 저기 그 충남 홍성에 가셔서는 저녁에 11시 40분까지 했습니다. 오후 3시인가 4시인가 시작해가지고 저녁 밥도 못 먹고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해놨는데 간담회를 하면서 저녁 식사도 못하고 저녁에 11시 40분인가 저녁을 먹었어요. 끝나고. 그 정도로 여기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친정이라고 3시간에 1시간 반 만에 끝을 내려고 하시면 나 인사말도 못하게 막네요. 큰일 났네.
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담회 함께 하는 이유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10월 15일까지 저희들이 그 농식품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자조금이 어떤 역할을,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오늘 많이 듣고 싶어 했는데 지나간 부분에서만 이렇게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담회가 끝이 나는데 하시지 못한 말씀들 이런 부분들을 혹시라도 우리 자조금의 그 이메일이나 또는 뭐 문자든지 전화든지 뭐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 좀 취합해서 적극적으로 거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끝내려고 하는 거 못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다들 먼 길들 오셨는데 정말로 진지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